자식 잘 되는 게 제일 최고잖아요. 네, 조금 평등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히 이게 좋은 나라로 됐으면 좋죠. 이조 시대 음서제가 지금 현대판 음서제가 성관이판 음서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왔다 가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아빠 찬스를 줬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민주당 책임을 져야죠. 예, 오늘 뉴스톱 10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빠 찬스 비판에도 채용 과정은 공정했고 특혜는 없었다. 이게 기존 선관위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선관위 사무처에 1, 2인자가 한꺼번에 물러났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 파장이 좀처럼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뒤늦게 알려진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 경력직으로 채용 절차를 밟던 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자녀들이 면접관이 아빠 동료들이었네요. 그렇죠. 선관위가 이제 보통 경력직들을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는데 주로 이제 그 채용을 하는 게 원래 선관위가 국가직이거든요. 지방직 공무원들이 이제 선관위에 많이 채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뽑힌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6명의 선관위 고위직의 이제 자녀들이 지금 채용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채용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선관위 간부들이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관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 선관위 고위 임원들과 함께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채용을 되는지를 뻔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 누구의 자녀다, 누구의 자녀다라는 게 다 알려진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관위 관련돼서 실세들인데 이 실세들의 자녀들이 지금 채용을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점수를 잘못 줘서 떨어뜨리겠다라고 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내부적으로.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만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채하는 이 면접관들이 보니까 대부분 선관위 고위 임원들과 함께 근무를 했던 경력들이 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누가 지원을 했는지를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고, 그러면서 어떤 지금 이 자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점수를 다 줬다는 거예요. 이 면접관들이 전부 다 이 자녀한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금 이해 충돌의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제가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몇 그 선관위 관계자와 길게는 뭐 4년 넘게 근무했던 면접관도 있었고 짧게는 뭐 넉 달 뭐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그 A, B, C 면접관들이 점수들을 후하게 줬다. 구자웅 차장님, 네. 제가 모든 선관위에 응시했던, 선관위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의 다 면접 점수를 전수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비교적 선관위 자녀들한테는 좀 후한 점수를 줬다. 뭐 이 자체도 좀 논란거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외부에서 이 면접관으로 참석한 사람들의 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반면에 내부 직원 가운데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한 분들이 어떤 점수를 줬는지, 그리고 그 자녀와 그 아버지와 어떤 그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의 그 면접관의 경우에는 3명의 어떤 내부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그중에 2명은 5항목 전체를 최고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4항목에서 상을 주고 한 항목에서만 이 중간 점수를 줬는데 이것은 뭐 이 사람들이 이 후보자가 워낙 뛰어나서 저렇게 좋은 점수를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외부 평가자들, 외부 면접관들은 어떤 점수를 줬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한테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지만 외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점수가 아니었다라면 그렇죠. 이건 혹시 내부
이 근무 2년 때문에 최고 점수를 준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 면접관들의 이 점수 이것은 아마 외부 면접관들과의 점수 비교를 통해서 아마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장처장 말씀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외부 인사 둘은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내부 인사만 좀 점수가 좋았다. 이거는 반드시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 면접관들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아버지와 근무한 인연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후보자가 이 자신의 어떤 상관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채점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그 오해 소지 없이 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빠 동료들이 면접을 봤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논란거리에 충분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경력 채용으로 각기 다른 날짜에 그 선관위에 들어온 이 자녀들이 승진도 비교적 빨랐다. 원래 선관위가 이렇게 승진이 빠릅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가 공무원인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 게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사실 수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한 급수가 올라간다는 게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박찬인 사무총장 따라가고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같은 경우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가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스템에서 6개월, 7개월 만에 한 등급씩 올라가는 진급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이에 얼마나 대단한 특별한 그 승진이 될 만한 훌륭한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분도 정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앞에 나왔던 사무총장 또 뭐 사무처차장 그다음에 어떤 지방의 선관위 상임위원 이런 분들의 자녀가 그 부모의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내부 면접관으로 해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뭐 언론에 나와서 기사글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 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건 뭐 구체적인 법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로 온 국민이 분노했을 때도 결국은 누군가는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특혜로 해서 탈락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확한 저는 뭐 업무방해죄를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그동안에는 정말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정치권도 제대로 잘 접근하지 못했던 일종의 특권의 사각지대처럼 돼 있어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면 더 큰 심각한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걸 견제하지 못하고 아무도 감시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어떤 영역으로 굳혀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몇 가지 계기를 좀 우리가 계기로 삼아서 확실하게 선관위 내부에 이런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뿌리를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주현 변호사님 또 알려지기로는 채용 과정에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뭐 딸, 아들, 자제들이니까 네.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 뭐 이것도 규정상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내부 규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법적으로나 아니면 내부 규칙상 위반에 대해서 좀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나 지금 아까 우리가 그 화면에서도 봤다시피 이 면접표 자체가 너무 엉성합니다. 물론 경력직 채용이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점수화를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몇 점 아니면 뭐 이런 A, B, C, D 등급으로 하는데 상중하 3개 등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채점표에 보니까 대부분 상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어쩌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 하나를 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이거 일단 그 시스템 자체도 문제이지만 일단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었을 때는 상당히 인과관계를 묻기가 어렵다. 이 어떤 형사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면접 어떤 기준표를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허술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까지 선관위가
어찌 보면 부정선거라는 과거에 우리가 3.15 부정선거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서 독립적으로 이게 규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어떤 외압을 막기 위해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부적인 어떤 규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지금 확인하는 세상이 것 어느 같습니다. 세상인데 면접 볼 때 점수를 나눌 때 상중하로 나누는 것도 너무 예전 방식인데다가 네. 누군가한테 특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제가 이 주제 시작하면서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서두에 견제받지 않은 권력 아니냐 혹은 성역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언론의 보도를 빗대서 제가 좀 썼는데 실제로 이게 선관위 사무처 사실상 1, 2인자 박찬진, 송범석 이 사람들이 물러났는데 물러나도 면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불이익들을 받지 않는다 뭐 이걸 두고도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일반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 선관위나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라든지 여기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질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내부 감찰만 받은 거거든요. 내부 감찰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마 이들이 낸 의원 면직 이게 아마 6월 1일자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 되면 실제로 연금이나 아무런 어떤 법률적인 불이익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행정부 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감사원의 감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감사에 들어가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또 채용 과정은 적법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를 그 사직을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사직에서 뭐 파면이나 뭐 이런 등등이 할 경우에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 가장 이제 큰 처벌이 뭐냐면 이 파면이나 이런 걸 받을 경우에 일단 이 공무원 연금 자체가 지금 절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불이익을 받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선관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라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자체 감찰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의원 면직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피해가 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관과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감사원은 도대체 누가 이 선관위는 도대체 그럼 누가 감시하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그 현 선관위원장은요 작년 대선 전에 이른바 소쿠리 논란, 소쿠리 대선 이후에 임명된 지명이 된 노태학 위원장입니다. 여당의 비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중심을 잡아볼까요? 계속 그 여당에서 이제 선관위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현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작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인물이다. 근데 어떻게 선관위원장이 유감 표명 하나 없냐. 근데 반면 야당에서는 이거 내년 총선 앞두고 선관위 흔들기다 여당.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뭐 정치적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일단 선관위 이 고위직들의 어떤 자녀 채용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자라는 것이 지금 이제 특별 감찰을 하고 있는 사유고요. 그 관리 책임자인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 어쨌든 그 기관장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책임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또는 만약에 법적으로도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 법적 책임을 사후에도 지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선관위의 경우에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보니까 왜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노태학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원래 대법관이 되자마자 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노정희 위원장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지금 이제 임명이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된 지는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굳이 내년에 있는 총선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주로 보통 뭐 대법관 중에서 선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 대법관들이 대법관 일을 하고 하거든요. 비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업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노정희 전 이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거날 출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속구리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나중에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냐면 선거관리위원장이 내부 업무를 전혀 몰라요, 사실은. 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그렇죠. 모른다. 예. 내부의 상임위원하고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선관위 위원장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씩 와서 회의 주재하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의 우리가 손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 채용 특혜 의혹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관 얘기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